오스트리아의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는 신성로마 제국을 다스린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일한 여자 군주였습니다. 아버지 카를 6세 황제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그녀는 여자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이웃 나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16명의 아이를 출산하며 8년 동안 이어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뒤이은 7년 전쟁을 모두 수행했어요. 과감한 결단력으로 국가를 개혁해 현재 오스트리아의 기틀을 세운 계몽군주 마리아 테레지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군주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왕정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늘의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다면 그에 맞서 오스트리아는 중앙집권화를 추진한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카를 6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따라서 딸도 왕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법령 국사조칙을 발표해 주변 나라를 회유하고 설득했습니다.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영토를 비롯한 각종 이권을 주는 대신에 공개적으로 왕권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죠. 황제가 살아있을 땐 이익을 보고 고분고분했으나 그가 갑자기 죽자 주변 강대국들은 돌변했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어요. 인구 200만 명의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2세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슐레지엔을 침략했습니다. 프로이센은 프랑스, 스페인, 바이에른, 작센과 연합해 오스트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었죠. 다급해진 마리아 테레지아는 헝가리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반격에 성공한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 연합군에 대항했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과감하게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비록 국가 수입의 4분의 1을 담당한 번영하던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에게 빼앗겼으나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연애 결혼한 남편 프란츠 슈테판을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앉혀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나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적국이지만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프로이센의 행정, 군사, 조세, 법률을 배워 절대 왕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력 향상을 위해서는 동권적인 기존 봉건 체제를 대체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왕은 조왕정부의 행정권을 강화하고 귀족과 성직자의 면세 특권을 폐지해 세수를 늘렸습니다. 대법원을 설립해 귀족, 영주, 수도원이 오랫동안 누렸던 사법권을 제한했죠. 급진적인 개혁에 반대해 귀족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상비군과 중앙집권화로 힘을 키운 이웃나라의 침략에 맞서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강해 개혁을 밀어붙일 수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시민계급을 포용해 기득권의 반대를 극복했습니다. 군사면에서는 사관학교를 설립해 유능한 장교를 양성하고 뿔뿔이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영주의 병력을 통합해 10만 8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했어요. 사관학생 선발에 직접 관여해 귀족뿐 아니라 관료, 소시민의 아들도 발탁해 학비를 면제하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다 매년 마리아 테레지아는 야영훈련에 직접 참여해 실전에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진 마리아 테레지아는 초급, 중급 학교를 설립해 의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회가 가졌던 교육 독점권을 박탈해 국가기관을 설립했고 교수를 나라의 관리로 만들었어요. 가톨릭의 반발에도 예수회가 담당한 서적 검열권을 국가로 이양했으며 빈 대학, 의학부 설치를 명령해 능력 있는 의사들을 초빙하고 의사 자격시험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며 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했으며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이룩한 재정개혁을 통해 세수를 넉넉히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외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로이센에 빼앗긴 슐레지엔을 무력으로 되찾기를 원했는데 200년 넘게 경쟁 관계에 있던 숙적 프랑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1756년 5월 베르사유에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군사 방어 조약을 체결해 프로이센을 고립시켰어요. 급성장한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수한 외교 정책을 선회했기 때문에 외교혁명이라고 불립니다. 고립된 프로이센은 불과 수년 전 전쟁을 치른 어제이죠. 영국과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를 기습해 7년 전쟁을 일으켰어요. 대대적인 개혁으로 국력을 배양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러시아와 연합해 프로이센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 함락을 목전에 두고 러시아의 여제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죽고 표트르 3세가 즉위하자 승리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평소 프리드리히 2세를 존경한 표트르 3세가 군대를 퇴각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전쟁은 무승부가 되어 마리아 테레지아가 소망한 슐레지엔 탈환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의 정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 테레지아의 곁에서 도운 남편 프란츠 슈테판 황제가 심장마비로 죽자 그녀는 죽을 때까지 검정 모자에 검은색 미망인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프란츠 슈테판을 이어 아들 요제프 2세가 황제가 되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요제프 2세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심취해 군주의 군사적인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 폴란드 영토 분할에 참여해 프로이센, 러시아와 함께 폴란드를 차지했죠. 이 과정에서 기독교적 도덕주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입장을 달리했는데 모자 간의 성격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제프 2세도 프리드리히 2세를 존경했는데 국가 근대화를 추진한 계몽주의 확산이 큰 요인이었어요. 하지만 후계자가 끊어진 바이에른을 차지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2세와 사이가 나빠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다시 전쟁에 돌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 테레지아가 비밀 협상으로 개입해 두 나라의 전면전을 막았습니다. 아들 요제프 2세는 농노제와 일드 제도를 폐지하고 3분의 1에 달하는 수도원을 폐지해 산업과 재정을 튼튼히 했습니다. 1780년 63세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독감에 걸려 의열과 호흡곤란을 겪다가 사망했어요.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여왕은 국정 중에서도 특히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와 더불어 오늘날 계몽 절대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국모로 추앙받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생애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